경제적 자유는 많은 사람들의 목표죠.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는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꿈꿉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경제적 자유에 관심이 아주 많으실 거예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갑니다. 월급을 받고 저축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요. 승진을 빨리 해서 월급을 더 많이 받으려고 직장에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처럼 투자를 하기도 하죠. 부동산, 주식, 코인, 여러 가지를 말이죠. 다 좋은 방법이에요. 이 방법들에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이 분명히 한두 명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경제적 자유가 가능할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그 피땀 흘리는 노력을 얼마나 더 해야, 그리고 어느 정도 강도로 해야 경제적 자유가 정말 구체적으로 달성될지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고 계시진 않나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 경제적 자유가 가능할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만 산다면 막연한 미래를 위해서 견뎌내야 되는 삶이 너무 힘들 겁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처럼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서 본업을 열심히 하고요. 또 부동산 투자를 주말에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삶, 즉 저에게 필요한 현금 흐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을 위해서, 즉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제가 모아야 될 돈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크기를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모르신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열심히 살지만 도대체 얼마나,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는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요, 얼마를 모으면 경제적 자유가 가능할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시원하게 계산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통계청에서 나온 근로소득 분포에 따르면요, 대한민국 직장인 약 50%가 월급 300만 원 이하를 받고 있습니다. 세후로는 한 25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직장인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월 평균 얼마나 소비를 할까요? 주요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 조사에 따르면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마다 생활 패턴이나 가족 수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매달 소비를 한다고 해요. 250에서 3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온다면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정해진 거예요.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들어오면 경제적 자유가 1차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월 250에서 300을 만들 수 있을까요? 월 300만 원으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은행 예적금을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1억 원의 현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1억 원의 현금을요, 6% 금리인 예적금 상품에 넣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나오는 이자는 1억의 6%인 600만 원이 됩니다. 1년에 6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대략 5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예적금에 얼마의 돈을 넣어야 과연 300만 원이 나올까요?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1억에 6%가 600만 원이었고 그 600만 원을 나누기 12한 게 50만 원이니까 그 5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우리는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 곱하기 12개월을 하면은 3,600만 원이 됩니다. 즉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으려면 1년에 3,600만 원이 나오는 상품에 가입을 해야 되고, 한 1년에 3,600만 원이 나오려면 이율 6% 기준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 3,600만 원을 이율 6%로 나누면 그 금액이 나와요. 그 금액은요, 3,600만 원 나누기 6%를 하시면 6억 원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6억이 있다면 이걸 6% 수익률이 나오는 상품에 넣어놓으면 월 300만 원씩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어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의문점이 들었을 겁니다. 첫 번째, 그런 상품이 어디에 있냐? 6%나 주는 수익률 상품이 어디 있냐? 구체적으로 좀 방법과 그 어떤 진실을 알려달라는 질문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렇게 이자 혹은 현금 흐름이 생겨도 세금을 내면 남는 게 없지 않냐? 라는 질문일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 제가 한번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되냐, 도대체 뭘 먼저 해야 되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요, 매우 간단해요.
네, 6억 원을 먼저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6억 원을요, 수익률 6% 이상 상품에 넣으면 되는데요. 이 6% 이상 상품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다가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식 배당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월세가 나오는 어떤 다른 부분일 수도 있겠죠. 이 6억 원을 만드는 방법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이 6억이 있고 나서 6%가 나오는 상품을 찾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안정적으로 하시려면 제가 말씀드린 예적금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어떠한 안정적인 부동산 자산이나 미국 배당주에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6억 원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훨씬 중요하죠. 6억 원을 만드는 방법은요, 일단 저축이 있을 수 있고요, 승진을 해서 월급을 고연봉자로 내가 만든다, 이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주식 투자, 코인, 사업, 부동산,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6억을 만드는 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으로 6억을 만드는 방법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금에 따라서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전략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6억을 만드신 다음에 6%가 나오는 수익률 상품에 넣으면 경제적 자유는 1차적으로 달성이 된다.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6억을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부동산으로 어떻게 할지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내 투자금이 3억 원 이상이다 라고 하는 분들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지금 내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물건에 투자하신 다음에요, 장기 보유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급적 아파트에 투자하는 걸 추천드려요. 3억 원으로 무슨 아파트를 사나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투자 방법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전세를 활용해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흔히 말하는 갭 투자예요. 갭 투자가 뭔지 5초 만에 설명을 드리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 즉 그 갭만큼만 우리가 돈이 있으면 그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1, 2년 뒤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요,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유를 한다면요, 아파트는 평균적으로 약 20%의 상승률을 보입니다. 즉, 내 돈 3억을 투자해 놓고 5년 이상 두면요, 연평균 약 20% 수준으로 상승을 한다는 거죠. 3억 원이 1년 뒤에 20% 상승하면 3억 6천이 되고요. 2년 뒤엔요, 4억 3,200이 됩니다. 이렇게 3억 원을 한 4년, 5년만 갖고 있으면요, 20% 수익률이 계속 반복될 때 6억을 이미 넘겨 있습니다. 물론 시장 상황이나 수급 불균형이나 어떤 지역의 특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요, 아파트는요, 영원한 하락도 상승도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종잣돈 3억 원이 있다면요, 그냥 힘들게 막 여기저기 투자하지 마시고요, 5년 이상 묵혀둘 수 있는 가장 좋은 아파트에 투자하시면요, 6억 원을 넘겼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것도 투자를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데나 투자하시면 안 되고, 가급적 서울 수도권에 인구 밀집도가 높고 또 인프라가 잘 갖춰진 흔히 말하는 좋은 입지의 아파트에 투자를 해놓고 5년 이상 묵혀두시면요, 제가 볼 때 90% 이상 확률로 3억 원이 6억 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 방법이 와닿지 않거나 아니면은 폭락하면 어떡하냐 라고 하는 분들을 제가 지금 설득할 마음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부동산으로 부를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방법의 엑시트 방법은요, 충분한 시드머니, 즉 3억 원 이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파트에 투자를 하신 다음에요, 5년 이상 보유하시고 수익을 달성하신 다음에 그 6억 원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6% 이상 수익이 나오는 배당주 혹은 다가구 아니면은 꼬마 빌딩, 이런 것들을 매수하시는 게 바로 엑시트 전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으로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만약에 내 투자금이 3억 원이 안 돼요. 3억 원이 안 되고 근데 1억 원에서 3억 원 사이에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이때는요, 3억 원을 먼저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이 3억을 어떻게 만드냐? 저는 이렇게 합니다. 반등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 혹은 지금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지역을 선별하셔가지고요, 그 지역에 있는 물건을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방법은요, 투자해놓고 장기 보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수익이 1차적으로 달성이 되면 바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실현하고 계속 시드머니를 불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불리냐면요. 3억이 될 때까지 불리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제가 1억이 있어요. 그러면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투자해 놓고 5년 정도 기다려도 괜찮죠? 근데 아마 3억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좋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라면요. 1억으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흐름이 앞으로 반등이 올 확률이 높거나 아니면 지금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저평가된 지역에 1억을 투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수익률, 뭐 예를 들어서 20% 수익률이 아니겠죠. 더 높은 수익률이 있어야 여기는 투자를 할 수 있겠죠. 50%라고 하면은 즉 1억 원을 넣고 5천만 원을 버는 게 목표였다. 그러면은 매도하고 나서 세금 낼 거 내고 5천만 원이 남는 그 시점에 매도를 하고 1억 5천으로 다시 이런 지역을 또 찾아서 투자를 하는, 재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하냐면요. 3억 원이 만들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3억 원이 만들어지면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3억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투자해놓고 5년 이상 기다린다. 이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거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의 흐름이 지금 현재 반등이 오기 전 상황인지 아니면 매매 가격이 저평가된 상황인지 이런 거를 따진 다음에 그 지역에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지역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은 너무 방대하지만 제가 심플하게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은요, 바로 두 가지예요. 거래량과 그 공급, 수급, 요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이 두 번째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요, 내가 투자하고 나서 그 지역의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좋은 걸 투자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지역이 움직일 것 같은 곳에 투자하는 거니까 내가 투자한 다음에 가급적 빨리 상승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려면요, 가격이 상승하려면 수요가 움직여야 돼요. 수요가 움직여야 매물이 사라지고 매물이 없어져서 공급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수요가 움직인다는 가장 첫 번째 시그널이 뭘까요? 네, 바로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을 보실 때 그 지역의 거래량이 여전히 뜨뜻미지근하다면 그 지역의 투자는 잠깐 보류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종잣돈이 3억 원 이하라면요. 왜냐하면 아직 거래량이 충분하게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가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거래량 다음으로 봐야 될 기준은 바로 수급입니다. 공급 불균형이죠. 어떤 지역이 일자리도 별로 없고 인구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지역에 집을 살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집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는 모르죠.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출산율 저하 등등 다양한 변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1, 2년 안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집이 공급되는 게 더 적다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거고요. 적어도 집값이 떨어질 확률은 적다.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셔도 됩니다. 따라서 어떤 지역을 봤을 때 그 지역의 공급량이 수요 대비 부족하고 여기에 엔드 조건으로 거래량까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그 지역은 반등할 확률이 높거나 또는 매매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 요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지역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은 아닐 수 있어요. 그치만 이 지역들은요, 가장 내가 돈을 넣었을 때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역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할 때는요, 내 종잣돈이 3억 원 이하라면 이렇게 반등 가능성이 높거나 바닥을 다진 지역들을 선별해서 이런 지역들을 투자해서 내가 원하는 수익을 빠르게 실현하고 그 종잣돈이 3억 원이 된다면 그때서야 서울 수도권처럼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해놓는 게 훨씬 자산 증식 속도가 빠를 겁니다. 제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두 번째 전략은요. 즉 내가 종잣돈이 1억에서 3억 사이일 때 할 수 있는 요 전략은요. 2년 안에 최대 2년까지만 보유하셔야 돼요. 그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게 아니에요.
2년 안에 매도하고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 전략이기 때문에요. 장기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뭐 지하철 개통, 병원 설립 이런 호재들 있죠. 이런 건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러한 호재들은 적어도 5년 뒤에나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거래량과 수급 불균형 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네, 요렇게 종잣돈이 조금 1억에서 3억 정도 있으신 분들은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 투자금이 1억 원 이하다, 정말 소액이다 라고 하는 분들은 저는 마지막 방법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방법은요 총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 원까지 모으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 저축을 진짜 겁나 빡세게 해서 1억을 만든다. 네, 가장 확실하면서도 리스크가 적은 방식이죠. 요 방법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지금 월급이 너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현금 흐름이 너무 안 좋아서 1억을 모을 수가 없다. 그런 분들은 저는 단기 매도를 추천드려요. 단기 매도를 통해서 소위 단타를 통해서 사고팔고 전략을 통해서 1억을 만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1억 원 이하라고 해도 또 나뉘어요. 3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있고 그 이상인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종잣돈이 3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저는 일단 저축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요 3천만 원은 모으셔야 조금 투자할 때 그래도 안정성 있는 물건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하 가격의 물건들은요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물건들로도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도전하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리스크를 잘못 관리해서 손해를 보신다면요 안 그래도 없는 종잣돈이 정말 조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3천만 원까지는 좀 모으시는 걸 저축으로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종잣돈이 3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요 저는 이때부터 투자를 좀 시작해도 좋다라고 조언을 드려요. 3천만 원으로요 단기 매도를 할 수 있는 아파트를 골라서요 그 아파트를 금매 혹은 경매, 공매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신 다음에 단기 매도를 하시고 500만 원, 1000만 원씩 수익을 내시면서 1억까지 모으시면 됩니다. 남들보다 훨씬 많은 매수 경험이 쌓이고요. 지식이 쌓이기 때문에 단순히 저축으로 1억을 모으시고 공부를 하신 분들보다는 훨씬 경험이 많고 앞으로 투자하실 때 빠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단기 매도를 말씀드리면 위험한 거 아니냐, 세금은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이 많으실 겁니다. 세금은요 제 영상 중에 매매사업자 관련된 영상을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까요 이거를 보시면 아마 답변이 되실 것 같고요. 단기 매도를 할 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물건을 선정해야 되는지 이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이 있으면요 여러분들께서 소액으로도 단기 매도를 충분히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단기 매도를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기준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환금성입니다. 환금성이라는 건요 내가 가진 부동산이 얼마나 쉽게 현금으로 바뀔 수 있냐 요거를 뜻해요. 단기 매도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죠? 짧은 시간 안에 되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되팔려면요 처음부터 팔리는 물건을 사야 돼요. 팔리는 물건의 조건이 결국에 환금성의 조건이라는 거죠. 이 팔리는 물건의 조건은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변 세대수가 저는 한 3,000세대 정도 되는 그러한 생활권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요 요 3,000세대 정도가 돼야 주변에 초등학교라든지 학원가라든지 아니면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시설 요런 것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요 3,000세대를 기준으로 잡는 구체적인 이유도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요거까지는 설명 안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도를 보셨을 때 3,000세대 정도가 주변에 있다면 조금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물건이 저는 두 번째 기준이에요. 저는 그 물건이 저층이면 하지 않습니다. 중층 이상일 때 그 물건이 환금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상승장이면 물건이 없기 때문에 저층이더라도 물건이 금방 나갑니다. 그런데요 하락장일 때는요 사람들 심리가 어떠냐면 이거 내가 하락장인데 굳이 저층을 사야 되나? 좋은 거 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중층 이상인 물건들이 잘 팔려요. 저층은 상승장일 땐 잘 나가는데 하락장일 때는 임자가 없으면 잘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층 이상인 물건들을 좀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중층은 5층 이상 요 정도를 보시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환급성의 기준 세 번째입니다. 거래량이 한 달에 한 건은 있을 것. 왜 그러냐면요. 거래량이 한 달에 한 건도 없잖아요. 그러면 내 물건이 한 달에 안 나갈 수도 있어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어떤 단지가 한 달에 거래가 3건씩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매수하고 나서 되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 물건을 내놨는데 내 물건이 전체 매물 중에 2등 정도 되는 물건이라고 해볼게요. 가격이나 상품성 전부 따졌을 때. 그러면 한 달에 3건이 거래가 되면 합리적인 소비자가 왔을 때 내 물건이 첫 번째 1등 물건 나가고 그 다음으로 내 물건이 나갈 확률이 있잖아요. 3건은 거래가 되니까 한 달 안에 팔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한 달에 한 건도 안 되잖아요. 그럼 내 물건이 1등이더라도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단타할 때 시간이 더 그만큼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래량이 한 달에 한 건 이상은 있는 단지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단기 매도를 한다는 거는 지금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서 그 지금 시세대로 팔아야겠죠. 왜냐하면 단기 매도라는 거는 가격이 오르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 팔리는 가격을 조사해서 그 가격에 되파는 게 목표니까 지금 팔리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급급매 혹은 경매로 접근할 수 있는 단지여야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경매로도 이 물건을 살 수가 없고요. 급매도 지금 팔리는 가격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 단지는 내가 팔 수 있는 단지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저렴하게 살 수가 없으니까 남는 마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매 가격 이하로 매수할 수 있을 때 단기 매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단기 매도를 위한 기준 4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이 기준들을 가지고 단기 매도 물건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혼자서 이런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물건을 찾기 어렵다. 혹은 조금 내 상황과 내 성향에 맞는 좀 이런 피드백을 받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은요, 제가 1대1 부동산 PT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직접 개인별 상황, 성향, 또 투자금에 맞춰서 어떠한 전략과 로드맵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투자했던 경험, 그리고 지금까지 경매나 부동산 매수를 했던 그런 지식들과 경험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고요. 다른 학원이나 강의와 다르게 1대1로 진행을 도와드리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를 공개해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한 점은요, 저한테 전화나 문자, 카톡으로 바로바로 물어보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해서 한번 1대1 부동산 PT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잣돈에 따라서 어떠한 전략으로 경제적 자유를 위한 6억 원을 모을 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요, 아래 링크 1대1 PT를 통해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한테 무료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